국호란 한 나라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언제 처음 쓰게 된 걸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 시초는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국회 톡파보기,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 임시의정원. 자, 오늘 임시의정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임시의정원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니 어떠한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지금 헌법 1조 1항이랑 똑같은 얘기네요. 이런 것들이 적혀있고. 자, 오늘 좋은 말씀을 들려주실 분이 여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계시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톡파보기에서 나온 박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좀 헷갈려요.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그래야 되죠. 네네. 그래서 임시정부는 행정부고 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의 입법기구고. 거기서 그분들이 독립국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설립한 것이 임시의정원입니다. 그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에서 독립국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또 정부로 임시정부를 수립했죠. 그럼 임시정부보다 임시의정원이 더 먼저 설립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면 정부를 운영할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 이름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이제 제1조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그런 나라가 세워져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고. 네. 헌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민주공화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네. 헌법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뿌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부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만 아니라 네. 지금 국회도 그 뿌리가 임시의정원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19년 4월 11일 날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모두 10개 조인데 제10조에 임시정부는 독립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이라고 해서 국회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국회가 그때 처음 쓰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따른다. 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해서 사를 통치함.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또 남녀 평등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네.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던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네. 헌법에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에 들어가야 헌법에 포함됩니다.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좀 비교적 늦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남녀 평등을 우리는 19년에 헌법에다가 그렇죠. 명문화해 해놨다는 게 그뿐만 자부심이 아니라 느껴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계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된 나라에서 의회에 여성 의원들이 진출한 게 1940년대가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920년대에 여러 여성들이 임시의정원 의원이 돼요. 여성 의원들이 한 7분 정도 되죠. 7분이나. 네.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이 임시의정원을 만드셨고 임시헌장을 만든 그 주역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궁금해요. 기록에 보면 독립국을 세우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사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우와. 그중에서 비교적 그런 지도적인 인물 또 지역적인 이런 안배를 고려해서
29명을 한 방에 모셨어요. 그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동삼, 신흥부학교를 설립했던 우당 이혜영, 이시영 형제, 조소왕, 여운영, 명망 있는 그런 독립운동의 지도자들도 있지만 네. 실제로 갓 대학을 졸업해서 법학을 공부했다든지 정치학을 공부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면 저 같았으면 현실과 타협하고 예, 그냥 내 몸 따뜻하게 잘 안전하게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1919년에 그렇게 설립이 된 임시의정원이 해방 때까지 쭉 이어지게 된 건가요? 해방 때까지만 아니라 네. 1948년 지연국회가 설립될 때까지 네. 임시의정원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방되고 국내에는 미군이 점령을 해서 미군정을 실시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국민회의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다음에 47년 2월 달에는 국민의회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렇게 바꿔서 활동하다가 48년에 이제 지연국회가 설립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목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았을 당시에 어떻게 그 기록물들을 지금까지 잘 보관을 해서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참 놀랍거든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큰 네. 역할을 한 것이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네. 임시정부 문서, 한국광복군 문서 거의 다 핵마불병이 됐습니다. 어머머. 근데 임시의정원 문서는 거의 그대로 남았어요. 중국에서 마지막 의장을 하던 분이 홍진 선생이신데 이분이 임시의정원 문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분이 이것을 잘 보존을 했어요. 네. 홍진 선생은 해방되고 그 다음 46년 9월 달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6.25 때 피난할 때도 그 자료들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그 임시의정원에 그 관인이 있어요. 그 홍진 선생 후손이 이야. 6.25 때 피난을 갈 때도 그걸 챙겨가지고. 베개에다가 숨겨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그걸 보존했다가 우리 국회 도서관에 기증을 해서 보존이 돼 있죠. 야, 놀랍습니다. 진짜 왜 영화에서 보면 막 여기다 숨겨가지고 가구 막 깊숙한 데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그렇죠. 아,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1900년대 전반기 제국주의가 한참 번창할 때 우리처럼 제국주의한테 나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이 많죠. 많죠. 그래서 한국처럼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임시정부 수립하고 또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국회 같은 기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했던 나라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죠.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임시의정원의 정신이란? 임시의정원은 빼앗긴 국토를 찾고 또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것을 엄청나게 힘든 것을 다 견뎌냈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국회도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길로 가는 것이 국회가 임시의정원의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잊고 있던 막 우리 집안의 과거, 족보를 발견한 느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금의 이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지 그 아주 귀중한 역사를 배운 느낌이라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절망하지 않고 낯선 타국 땅의 임시정부를 만들어 독립의 그날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다시 생각해도 놀랍기만 합니다. 그 비장한 정신, 하나 된 뜻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싹을 틔운 자양분이 됐을 텐데요. 그 고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